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끼독방 그 네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늦긴 했습니다만 인사를 드린다는 그런 기분으로 저와 독도에 관한 인연을 가볍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를 두고 왜 독도 기자라고 그러느냐 묻기도 하고, 또 어떻게 해서 옛날에 독도를 가게 되었냐 그렇게 이제 질문을 합니다. 2008년 7월 어느 날이었습니다. 대구의 번화가죠. 바늘땅 내거리에서 아침 출근길에 신호대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근처 빌딩 옥상에서 돌아가는 전광판 뉴스에 성난 군중들이 일장기를 불태우고 그리고 머리띠를 두른 채 혈서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요, 일본 문부성에서는 그네들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 학습지도 요령 해설서라는 곳에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명기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전 국민이 분노할 수밖에 없었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저는 그 분노감에 공감하는 한편으로 과연 저런다고 뭐가 달라질 것인가 하는 회의감이 든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 그 10년 전에도 신한일 어협정 때 독도 문제가 불거져서 전국민적 반일 시위가 있었는데요. 일본인 당국자들은요, 그런 사실에도 눈도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네들은 그럽니다. 저러다가 한국 사람들 석 달만 지나면 조용해진다. 내미건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네들이 독도에 대해서 시비를 걸어오는 것도 참 참을 수 없지만, 그와 같이 자존심을 짓밟는 은사에는 모멸감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해서 내가 독도에 1년간만이라도 들어가지고 살면서 독도가 우리 땅임을 온몸으로 증명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료실에 가서 독도의 현지에 관한 자료를 뒤져보니까 해방 후뿐만 아니라 그 이전 조선시대부터 수많은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동해안과 전라도 사람들이 울릉도를 거쳐서 독도를 건너가기도 했는데요. 상인이라든가 어부해녀들, 그 사람들이 건너간 기록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했고, 그리고 우리 경찰이 1956년 12월 31일부터 독도에 대한 공식적인 경계 임무를 맡아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도에 관한 공식적인 기록들 뿐만 아니라 현지 기록들은 전무하다시피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역사시대와 선사시대에 가늠하는 것을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 달라진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선사시대는 그야말로 구전과 설화의 시대로서 말과 그야말로 민담이 오가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역사시대는 문자와 기록의 시대로서 그것들을 남겨놓는 그런 시대인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독도는 아직도 선사시대에 머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앞으로 50년, 100년 이후도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과연 우리는 독도에서 어떤 활동을 했고 어떻게 관리했는지 무엇으로 남기고 증명할 것인가 하는 그런 우려감이 들었습니다. 해서 이것은 기자로서 분명히 해야 될 일이구나, 독도에 대한 1년간만의 기록이라도 남기자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 덤으로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 국민들도 독도에 대해서 최소한 1년간만이라도 좀 더 깊이 있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겠나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회사에 건의를 하니까 약 한 달 반 만에 문화재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해서 2008년 9월부터 1년간 독도에서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이후나 이전이나 독도 상주기자로서는 제가 유일한 사람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인터넷이 개설되어 있었기 때문에 1년간 현지 생활을 일주일에 이제 2번씩 82회에 걸쳐서 여기는 독도라는 그런 기사를 매일신문 1면에 게재했습니다. 자, 내친 김에 저에 관한 신상을 좀 더 털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991년에 매일신문사에 입사를 했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08년부터 독도 상주 기자를 했고 2012년에 주말 팀장을 끝으로 매일신문을 퇴사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 3월에 한국복지사회부대학에 우리나라 최초로 독도학과가 개설되었는데 제가 초대 학과장으로 직임하게 되었습니다. 자랑질이 되겠습니다만은 당시 제가 독도학과장을 맡으니까 언론에서 큰 관심을 가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 하나는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일본 대표적인 우익신문 산케이 신문 들어보셨을 겁니다. 거기에 구로다 가스히로 한국지사장이 제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리고는 독도를 가게 된 계기와 독도에서 생활 등을 묻고는 앞으로 독도학과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전화 인터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익신문이다 보니까 과연 어떻게 실렸을까 궁금해서 산케이 신문을 구해보니까 국제면에 그렇게 실려 있었습니다. 주제처는 독도, 한국에 존재한 특파원, 일기풍의 연재가 호평, 고향의 교수로 발탁, 이런 기사로 5단 박스 기사로 게재되어 있었습니다. 아마도 대학 교수가 임용된 걸 가지고 이렇게 신문에 5단 박스로 해외 신문에서 이렇게 인용 사례를 적은 경우가 아마 굉장히 이뤄질 것입니다. 특히 이제 놀라운 것은요, 보시다시피 옆에 김정은 당시 북한 제1서기 기사가 나란히 5단 박스 기사로 실려 있습니다. 이 굉장히 저로서는 이 가문의 영광이죠. 그리고 2014년부터는 5년간 경상북도 독도 정책관실에서 독도 연구팀장과 홍보팀장을 직임하고요. 그 이후에 퇴직한 후 지금은 집필활동과 강연활동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처음 제가 독도에 들어갈 때 2권의 책을 낼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들어갔는데요. 그 한 권의 책은 정사에 해당하는 여기는 독도라는 책을 냈고, 그 이후 2014년에는 독도에서의 단상과 비하인드 스토리 등을 이제 모아서 독도에 살다라는 제목으로 책을 출간한 바 있습니다. 지금 꾸부정한 제 모습이 화면에 나올 겁니다. 이 사진은요, 제가 처음 독도 들어가기 전에 울릉읍 사무소에서, 지금은 이제 등록기준지죠, 당시 본적을 이제 옮기는 그런 사진입니다. 제 본적지는 지금 울릉읍 안용복길 3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2098번째 독도의 본적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독도 명예주민 7호고요. 사실상 1에서 6호까지는 대통령과 그리고 독도에 관련된 고위직에 계신 분들이 받은 걸로 알고 있고, 민간인으로는 사실상 1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왜 도끼 독방을 하는가라고 물어왔습니다. 저는 도끼 독방을 하면서 참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우선 저는 공적 채무라고나 할까요? 거기에 대한 사회적 환원이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독도 상주 기자 이후에 저는 부채의식에 휩달렸는데요. 그게 그렇습니다. 제가 처음 독도에 들어갈 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하고, 들으는 동료들도 미친 사람이라고 취급을 했습니다. 그런 우여곡절 끝에 독도에 들어가 가지고 첫 기사를 내니까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 언론계에서 완전히 흥분을 하고 크게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외국에서, 특히 미국 교포는요, 고급 넥타이를 보내온다, 그리고 만년필을 보내온다, 심지어 호주에서 육포까지 보내오기까지 했습니다. 생각지도 않았는데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좀 되돌려 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게 이제 부채의식이고요. 또 하나는 제가 그때 그렇게 들어가니까 왜 매일신문사만 독도에 들어가야 되는가? 우리도 들어가겠다. 특혜를 줄 수 없는 거 아닌가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사실 그런 소리 때문에 제가 독도에 1년간 못 있고 중간에 쫓겨날 뻔한 그런 사건이 몇 차례 있었습니다. 해서 참 어떤 사회적 책무는 별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기자로서요. 그러나 지난해 이제 가까이 지내는 언론계 선배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독도에 간 것은 매일신문사의 어떤 대표로서도 그렇지만은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 간 사람이니까 기자로서의 사회적 책무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다른 사람은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언가 이 사회에 대해서 책무를 해야 되겠구나 고민을 하다가 100분의 1이라도 그걸 환원하자라는 생각에 유튜브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당신은 금전적인 거엔 전혀 관심이 없나? 이런 이제 질문을 하시게 될 텐데요. 아닙니다. 저는 금전적으로 관심이 많습니다. 솔직히 이 수익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그건 그렇습니다. 제가 언론계와 대학교 행정관서에 13년간 있으면서요. 그동안 독도에 몰입을 했고, 현지에 있으면서 실제 체험을 했고, 그리고 학자들이 연구한 내용들을 읽어보기도 하고, 저 스스로 공부도 했습니다. 그런 내용을 토대로 해가지고 제가 독도에 관해서 알기 쉽게 책을 한 권 썼습니다. 2년 전에 원고를 마무리해서 이렇게 가제본까지 했습니다. 내용을 볼 것 같으면요. 가제본을 했는데, 이 책을 출판하려고 전국의 8개 출판사에 원고를 보냈더니만 독도책은 사보지 않는다면서 출판해 주려는 곳이 아무데도 없었습니다. 저는 반드시 이 책을 내가지고 우리 전 국민이 볼 수 있도록 헐값에 그야말로 보급을 해가지고 독도에 대한 지식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고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금전적인 이유는요. 제가 앞에서 독도는 우리 땅 노래 관련해서 설명할 때 독도가 일본의 군국주의 침탈의 희생물이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 희생물을 증명하는 유물이 실제 울릉도에 현재 남아 있습니다. 그 실물 사진은 제가 곧 보여드릴 텐데요. 제가 경상북도에 근무할 때 그 유물을 보존하고자 독도 박물관과 함께 기초조사를 하고 예산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끝내 예산 부족으로 통과하지 못하고 좌절되어 오늘날까지 그 유물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데요. 그 사업은 시급하고도 중대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우리 이 독수리님들, 그러니까 저희의 독기 독방을 보는 여러분, 독도수 리더님들의 힘으로 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구독, 좋아요 꾸준히 많이 눌러주시기만 하면 이 작은 힘들이 모여서 우리의 큰 혁명을 이루어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저의 원대한 포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함께 동참해 주십시오. 자, 알아야 독도, 모르면 죽도, 독기독방 전충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